이제 약간 조금 우리가 몸의 구조를 원리를 조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일반 상식 이런 이제 몸의 구조를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그 가이드를 좀 잘해주면 좋겠다. 누군가는 정말 잘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먹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영양소가 필요한가에 대한 원리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뭔가 이걸 제공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속도를 내고 누구나가 마케팅으로 너무 멋지게 나가는데 공부가 필요한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사람을 그렇다면 이거를 지속해야 된다면 내가 이거를 잘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역량을 만들면 좋겠다. 그거를 표준화하면 좋겠다. 그거를 공식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이것이 저도 이제 한 달 로드샵부터 이제 해서 어, IMM 되고 3개월에 VP 되고 7개월 차에 EVP가 되면서 눈앞에 PT가 이제 보이는 그런 흥분된 시점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일이 생각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코비드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3년이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다져지고 저를 조금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여러분 힘들었던 것도 지나 보면 다 필요했던 시간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PM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속하고 소비자를 성장시키고 소비자를 고육할 수 있는 그런 좀 표준화된 시스템을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 길게 되면서 홀로 된 삶 가운데 거기 안에서 이제 PT가 되고 지금 이제 SPT 5년까지 하면서 또 GPT를 향해 가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힘든 시기를 나 혼자서 홀로 시스템 없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그 끈은 뭐였나, 힘은 뭐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어 매일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침에는 뭘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 그것을 만나고 나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거를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일 또 이것을 만난다. 계속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비게이션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길이 있어요. 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리더들이 아닌가, 경험자들의 경험을 그래서 신뢰하고, 그거를 멘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나의 공부, 나의 지식, 나의 부족한, 나의 아집,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는 경험자들의 그런 성공 노하우를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누구나가 저처럼 꾸준한 그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성공자들의 그 성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PM1이 지속 가능하고, 그죠? 성장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웰니스의 건강한 이 시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연합 시스템 또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간다면 저처럼 그 어려웠던 홀로의 그런 네트워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또한 이곳을 통해서 스스로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리드가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이 반면 교사의 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이것을 막힌 원인을 찾고 막힌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 몸도 그런 정상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PM을 통해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것도 PM으로 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의 실현은 이런 생활 습관병에서 온 만성 질환, 이 고혈압을 극복하자. 그래서 이 해결책의 마스터 코스는 뭐냐면 늙고 지친 혈관을 청년 시절처럼 탱탱하고 깨끗하게 되돌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완벽하게 오늘 강의로 마스터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친 혈관 상태, 왜 이 지친 혈관이 되나, 그리고 지친 혈관에 따른, 세포 정화의 마스터 단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무노겐을 적용하고 나서 무뇌건으로 나타나는 혈관 혈액순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조금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리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좀 그 PM으로 조금 건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키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혈관이 깨끗하면 모든 몸의 기능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어떤 고혈압의 진실, 이게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사실은 혈관에는 통증 세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관이 막혀서 오는 갑자기 일어나는 심근경색, 뇌경색, 그걸로 이제 발견되는 생명의 위기까지 또 뇌경색으로 일어나는 반신마비, 뭐 뇌출혈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생명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발생 전날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이 보내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 갑작스러운 혈류 마비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의 이런 척도를 모든 사람들이 숫자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현실에 있는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식품을 먹기 위한 것도 건강을 위한 건데 우리가 늘 아프면 찾는 어, 이 병원은 현대의학이라고 하죠. 현대의학은 식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수치와 그 약물 처방을 위한 수치에 대한 가장 우선을 두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의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처방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식품회사는 우리들의 건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요즘 시각처에 이제 금열이 워낙 또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줌 미팅이 아니고는 체험 사례를 들을 곳이 없어요. 일반 식품으로 나타날 수 없는 PM의 멋진 기가 막힌 작용이나 결과들은 줌 미팅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가능성이나 가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를 이런 줌 미팅으로 많이 초대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비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임시 방편적인 치료 말고 혈관 자체의 근본적인 태아를 예방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이런 어 지식적인 뭐 이런 논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의되어는 있지만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은 혈압이 없으면 사람은 다행합니다. 그죠? 산소가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혈압이 없으면 우리가 5리터의 이제 피를 통해서 1분 안에 모든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정상 수치의 120에 80, 고혈압이 될 때 혈압을 낮추는 지표가 이제 요즘은 보니까 우리 때와는 달라서 이제 예전에는 160에 100으로 약 처방을 했는데 지금은 130에 90까지 다운됐더라고요. 와, 130에 90에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수치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뭘까? 우리 혈관 내피에는 혈압이 이제 혈관이 막히면
세포에게, 이 미토콘드리아에게 포도당을 운반하기 위해서,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라고 하는 신호하는 호르몬의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생명의, 우리 생명의 이런 활동이거든요. 본능. 혈압을 올라가는 이유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PM을 드시게 되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혈압을 올리는 작용은 혈관이 막혀서 생존 본능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이제 과정이지만 또 어떤 반응이 하나가 있죠. 영양소가 들어가면 영양소가 필요하면 사용되고 나서의 배설이 있잖아요. 그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혈관도 필요하지만 독소를 배설하는 혈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의 흡수와 배설 과정에서 막힘이 있으면 독소는 고이면 우리 몸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 그런 생존, 몸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PM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올라갈 때 그것이 위기가 되었는데 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PM을 먹게 되면 우리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제 액티바이스로 그게 안에 있는 물질들이 다 항산화잖아요. 그죠? 항산화기 때문에 그리고 얇아진 혈관벽을 조금 혈압약을 먹었던 분들은 혈관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혈관을 탄성을 올리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우리가 회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오메가라든지 이런 제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도 탄탄한 혈관들은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병원은 그런 항산화의 기능을 탑재를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출혈 때문에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혈압약은 과연 치료제일까? 수치 조절의 대종요법이 99%입니다. 그죠? 임시로 파이프의 압력만 억제하면 그게 뭐겠어요? 심장의 압력을 낮추면 혈압이 조절되는 원리를 그게 이제 혈압약이잖아요. 혈압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혈압약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안다면 모든 약들이 채널을 차단하고 수축하는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는 채널을 차단하고 혈관의 수축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콩팥에서 우리가 수분량이 이제 그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 있어요. 라스라고 있는데 그 라스의 그런 호르몬의 어떤 그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일련의 과정을 차단하는 건데 그 차단이 혈압을 단순히 내리는 것이 건강의 척도이냐. 그것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원인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이걸 해결해 보자라는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일반적인 혈압약은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심장 수축력을 억제하여 펌프의 힘을 약하게 하거나 예, 수분을 강제로 배출하여 흐르는 혈액량 자체를 줄이는 대중요법이다. 그래서 이 진짜 근본 해결책이 혈관을 넓게 하고 혈관이 넓으면 혈압이 안정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와 이 청소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혈압약은 이 펌프의 힘을 억지로 빼거나 혈액량을 강제로 줄여 혈압만 낮출 뿐입니다. 혈관의 탄성을 회복하고 이 염증의 원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영양소로 혈관을 살려야 되는 게 혈압약만 의지하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몸의 파이프라인, 혈관과 혈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진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연결되는 그 질병이 3대 질병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삼고가 있죠. 고지혈증, 고혈압, 저기 오타가 났는데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이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자, 이 문제가 다 혈관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혈관이 어, 혈관이 막히면 어떤 원인으로 막히면 혈관이 좁아지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고 또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밀도 low density lipid 그 우리 LDL 그죠? 리파제죠, 리파제.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 요거를 어 간에서 분비해가지고 혈관에 이게 배출을 시키죠. 왜냐하면 손상된 혈관벽에 이 접착제를 보내는 거죠, 간에서. 그렇게 되면 접착제가 한 번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산화물질 때문에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이 산소 때문에 혈관이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얇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원인 자체가 활성산소 혈관의 이 내피에 염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계속 이곳에 혈관이 쌓이고 또 이 혈중에 떠도는 칼슘이 우리가 뼈 속으로 가지 못한 뼛속으로 보내는 칼슘의 역할이 갑상선 호르몬이나 우리가 이제 그 알부민 이런 단백질의 결핍으로 칼슘이 이렇게 이동이 뼈로 안 되면 혈중에 있는 이 칼슘들이 산화된 그 혈관 내피에 정말 돌덩이처럼 이렇게 박혀서 혈관이 석회혈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또 혈압약을 먹게 되는 원인이 우리 혈관의 손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청년 혈관에서 노화 혈관으로 바뀌는 탄성이 있는 혈관과 탄성이 없는 혈관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심장이 뿜어내는 폐 압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아무리 혈압이 올라가도 우리가 그 빠르게 100m 달리기를 해도 우리가 그 혈압이 올라가도 심장이 일반 평균 맥박의 2배를 뛰어도 젊은 혈관은 이 단성이 좋은 혈관을 견딜 수 있는데 딱딱해지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붙는 접착제로 붙는다는 것이 그게 위기잖아요. 그죠? 위기여서 딱딱한 혈관은 갈라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 딱딱한 혈관의 이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이 원리.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 라인 혈관의 구조를 보면 내막과 외막과 중막이 있는데 이 중막이 강력한 콜라겐 동아줄입니다. 동아줄. 이 정도로 콜라겐 섬유로 우리 혈관이 터지지 않게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이 단단한 고무줄 같이 단단한 혈관이 제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는 다음 차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혈관 구조를 알아야 되는 원인이 무엇을 먹어야 되냐, 혈관에.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 얇아진 혈관들을 보완하고 탄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콜라겐 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영양을 알아야 고객에게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또 너무 단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 콜라겐 내막과 외막과 중막에 콜라겐 동아줄이 다 이렇게 겹으로 다 쌓여 있는데 그 내막과 외막과 중막을 밀착시키는 미네랄이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밀착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이 칼슘이 없으면 다트월 박사가 이 147가지, 147가지 병이 온다라고 할 만큼 혈관의 막힘은 우리 모든 세포의 영양 실조와 산소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혈관의 구조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이 그림을 가지고 고객한테 가서 혈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필요한 영양이 뭐예요? 혈관을 산화시키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으면 어쩌면 혈관이 깨끗해지면 평생 먹어야 되는 고혈압 약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 구조의 파괴, 그 단단한 동아줄이 아주 쉽게 파괴되는 하나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예, 산소를 쓰듯이 산소를 쓰는 동시에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염증의 혈관을 산화시키는 염증의 90%의 원인이다. 혈관이 산화되면 산화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해요. 슈퍼 옥사이드다, 거대 산소다, 가산화 지질이다, 그리고 또 일중화 산소다. 그러니까 산소가 불안정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혈중에 떠도는 이 활성산소 자체가 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대 산소들이 나쁜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을 또 그걸 억제하기도 해요. 그런데 얘들이 활성산소들이 왜 위기일까? 이 그림을 보면 옥시덴트라고 산화 콜레스테롤, 덴시티로 그 LDL 우리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 있죠. HDL, LDL이 있잖아요. 저밀도 콜레스테롤하고 덴시티하고 어, 결합이 되면 예,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하고 활성산소가 결합이 되면 이것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산화 콜레스테롤. 그러면 산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과 그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 오랫동안 산소하고 있는 외부의 산소하고 결합된 이 사과가 녹이 슬듯이 이게 시커멓게 바뀌듯이 우리 혈관도 산화된 딱딱한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스크래치를 냅니다. 스크래치. 그것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죠. 그죠?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저 딱딱해진 이런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어,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항산화, 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음식이 피임을 통해서 오토십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 베이스에.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한 혈관 손상이 진행이 불안정한 산소가 되어서 LDL을 산화시켜서 산화 콜레스테롤로 형성이 되고 이 산화 콜레스테롤과 가산화 지질이 혈관벽에 축적이 되어서 플라그 형성을 하면서 염증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관은 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찢어진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또 간에서 분비하는 이거는 일련의 어, 생존 본능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것이 가다하다든지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안 잔다든지 가식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운동만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군이나 미네랄군이 챙기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통해서 항산화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과도한 영양소를 유출을 하거나 뼈에서 그리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혈중의 산화율이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을 유실하는 이런 일련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혈전들하고 석회하고 엉켜가지고 석회 혈전들을 형성하게 되면 혈관은 점점점 위기의 혈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킨 혈관이 아니라 위기의 혈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항산화를 해야 되는 원인과 그리고 이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을 관리해야 되는 이 이유가 또 여기에 있잖아요. 중성지방들. 예, 중성지방들은 이 산화된 혈관에 또 중성지방들이 이렇게 침착이 돼요.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못하고 혈관에 이렇게 모든 세포에 누적이 되는 이런 중성지방은 또 이런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 관리를 하는 PM의 여러 가지 멋진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밸런스라든지 그리고 탑세이프 이런 또 오토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을 또 우리가 활용한다면 멋진 혈관들을 평생 쌓이지 않는 혈관이 구조를 잘 만들고 쌓이지 않는 혈관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1년에 이런 우리 몸의 혈관 구조 복원과 항산화의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오토십을 바라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군과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활성산소와 활성산소를 너무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보낼 수 있는 너무 멋진 이 영양소가 답재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식품도 가장 뭐 여러 가지 식품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밥과 우리 한국 식단에 국을 매일 먹듯이 식단에 끼니마다 여러분들 요즘은 또 두 끼를 하는 분도 많고 한 끼도 하는 분들 많은데 요즘 국물 문화가 또 이런 혈관 때문에 많이 또 억제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탄수화물과 이런 탄수화물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자. 포도당 우리 세포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오토십을 기반으로 한 이런 영양소를 항산화 개념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기타 제품들을 여러분들 다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워 칵테일에 있는 항산화에 대한 이런 영양소에 대한 원리, 그 기능을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을 내 몸에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미네랄을 내가 얼마나 더 먹어야 이 몸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에 대한 항산화를 탑재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알게 되는 게 BM인 거예요. 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리스토레이트를 한 포를 먹고 다른 식품에 곁눈질을 하기보다 내가 미네랄을 충분히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또 정확하게 먹이잖아요. 그죠? 오토십을. 그래서 오토십이 빠져나가지가 않고 내 회원이 오토십 이 자동 구독을 계속하게 해야 그분이 건강해지고 우리 사업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리스레이트에 있는 권장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장량. 그 리스웨이트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가 칼슘의 기준이 268mg인데 성인의 기초 대사량의 기준이 여러분이 700에서 900, 산모 기준은 1300mg. 그 대략 세포는 먹어야 되는 구조를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지가 난다든지 머리가 두통이 있다든지 우리가 편두통은 혈관의 혈액순환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있는 전두엽은 소화기관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이런 거 편두통은 다 혈액순환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거나 위가 소화 기능이 안 되거나 편도가 붓거나 또 뭐 코막힘이 있거나 또 건망증이 좀 생기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피로가 하거나 늘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 양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네랄을 점진적으로 내가 몇 포까지 먹어야 되나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토십을 내가 충분히 먹는 양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내는 게 PM 사업이에요. 오토십. 그리고 나서 모노겐도 여러분 오토십과 함께 콜라겐도 혈관 구조를 알았으니까 콜라겐도 정말 필요하구나. 단백질 우리가 세포를 이 오토십을 먹는 이유도 결국엔 아미노산, 호르몬 효소,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기 위한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필요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고, 산소를 쓰기 때문에 불안정한 산소에 이게 나무를 태우면 재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도 불안정한 산소 찌꺼기들이 나온다.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이나 가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게 불안정한 산소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이 남정임이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각자가 다 있듯이 우리 산소에도 산소에 불안정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 가지 이런 활성산소를
항산화하는 시스템이 영양소이다.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나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항의다 이제 우리 이거 일중화산소를 해결하는 이제 베타카로틴, 항산화 영양소 이것이 어디에 탑재되어 있냐?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내 몸에 맞게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시? 그래서 로고 회장님이 우리가 룩셈부르크 정부와 결탁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이 제품을 이렇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방어할 수 있는 오토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예,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제일 중요한 혈관의 핵심이 산화질소이다. 산화질소. 혈관 구조 복원의 비밀이죠. 예. 그 1998년에 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이 노벨 생리학 이 상을 받은 이 생명의 신비 물질이잖아요. 산화질소. 산화질소. 그래서 우리 필름에 있는 무노겐 이름이 멀티 니트릭 옥사이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예. 다중 산화질소 재생기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예. 근데 우리 병원에도 이 산화질소 성분이 탑재된 약이 있어요. 예. 니트로글리세린, 여기 혀 밑에 넣는 거, 협심증 환자들, 항상 심근경색 환자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항상 보유하고 있잖아요. 왜? 혀 밑에서 빠르게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요 무노겐이 그런 약이에요. 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식품인데 우리가 약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책에 보면, 잭 울프슨 박사가 고혈압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인데, 그분도 이 산화질소를 되게 강조합니다. 산화질소. 그래서,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는 가스 형태 물질의 질소기 때문에, 그죠? 질소. 가볍잖아요, 산소보다. 그래서 우리가 캡슐에 요걸 담았단 말이에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물질들을 담아서 위 입에서 터지지 않고 위장 이 소장까지 싹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담았죠. 근데 왜 이렇게 산화질소는 먹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큐텐 감소되죠? 콜라겐도 30세부터 1%씩 감소하죠? 근육도 감소하죠? 그리고 담즙산. 담즙산도 콜레스테롤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것도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제영양협회에서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반드시 외부에서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감소되는 게 40대부터 50%. 40대부터 50% 감소되는 영양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 담즙산 중요한 담즙산 고큐텐. 이 신진대사 소화효소 역할을 하는 이런 항산화 물질, 소화효소의 근본인 담즙산. 그리고 얘도 똑같이 감소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손발이 저린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다 이런 사람은 혈관 내피가 손상됐기 때문에 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얼마나 먹어야 되냐. 얼마나 먹어야 되냐. 강의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 평화건 이완시켜서 혈관 적극적으로 확정한다. 되게 빠르죠. 이런 뭐 기가 엄청난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 산화질소 물질은 피떡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안전한 이 천연 코팅막을 형성을 합니다. 천연 유래 물질로.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두마차의 배합과학이 뭐냐면 아르기닌, 시트룰린 들어가 있는데 단거리 마라톤, 단거리와 장거리라 보시면 돼요. 아르기닌은 빠르게 산화질소를 분비를 유도하고 시트룰린은 24시간 유지하는 너무 기가 막히죠. 장거리와 단거리를 다 보유를 탑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시간이 제가 40분 다 됐네. 비타민 6, 9, 12 독소 독성 단백질을 시스테인하는 글루타치온 만드는 가장 근원을 여기에 또 탑재를 해서 우리가
문호겐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문호겐을 먹다가, PM을 먹다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우, 너무 아파요. 근육이 압박이 가니까 아픈 거잖아요. 혈관이 청소되면서. 그런 분들에게 또 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파요. 이런 분들. 갑자기 지가 나요. 이런 분들에게. 문호겐을 얼만큼 먹여봤냐면,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 5, 5, 5 많게는 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5, 5, 5. 정말 멋집니다.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5, 5, 5를 한 하루만, 하루 이틀, 3일 진행을 해보시면, 아, 문호겐이 이렇구나. 이렇게 가벼워지구나. 왜냐하면, 문호겐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혈관 확장시켜 혈전을 이렇게 녹이는 역할도 있지만, 얘가 문호겐 림프구 활성화를 해요. 림프구 해독을 활성화하고, 비만을 억제하고,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성장 호르몬 키를 키우지만 문호계는 성장 호르몬 자극은 조속 노화, 조속 노화와 중성지방이 쌓이는 거를 얘들이 비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호계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호계는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탑세이프 먹으면 중성지방 녹아 나오는데 제대로 안 빠지면 또 흡수되잖아요. 몸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안에 다 소변으로 나오도록, 대변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문호계는 정말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파이프가 정화될 때 몸이 느끼는 자각 신호는 피로가 탈출이 되고, 사지 말초가 개선이 되고, 혈압 수치가 안착이 된다. 안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혈압약을 굳이 이거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혈압이 안정화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희 고객 중에서도. 그래서 혈압 시너지 솔루션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답을 얻으시면 되고, 오늘 배우신 이 위대한 건강의 기술은 평생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의료 비용을 아끼는 것이 돈을 모으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저도 병원에 있어 보면 평생 열심히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로 다, 병원비로 다 나갈 뿐만 아니라 부족해서 울고 있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끔찍하다는 사실. 약을 많이 먹는 분들에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머니 이거 많이 먹기 힘드시죠? 이러면. 어떻게 의사가 먹으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듣고 가슴이 참 아팠거든요. 내과병동에 한 10년 있어 보니까 아, 너무 끔찍하다. 희망이 없는 어, 희망이 없는 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약 먹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두 바퀴 반 12만 킬로의 혈관 수명 1mm만 좁아져도 노후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다 아시고 좀 관리를 충분히 PM으로 할 수 있다. 웬만하게 수술이나 병원은 혈관에 막히면 시술이나 수술 방법밖에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노겐으로 오토십으로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혈관을 청년 혈관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 선생님.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게 연합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오토십 건강과 그리고 민요계 절대로 끊지 못하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오늘은 질문만 받겠습니다.